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론몽입니다. 오늘도 계좌 먼저 공개하고 시작합니다. 미국 직투 계좌는 123% 수익률과 2억 2,800만원까지 수익이 떨어졌고, 국내 계좌는 167% 수익률과 990만원까지 수익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두 번째 계좌 수익도 1,100만원으로 떨어졌는데, 다행히 현재 환율이 올라가주면서 어느 정도 수익이 줄어드는 것을 만회해줬는데요. 다만 지금 이 정도의 원달러 환율 급등은 해지가 된다고 우리가 좋아하기보다는 진짜 우리나라를 걱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비트코인은 75% 수익률과 9,100만원 수익으로 떨어졌습니다. 총 3억 8천만원 수익으로 떨어졌는데요. 어제 4억 2천만원 수익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렇게 수익이 크게 오르고 자랑하고 싶다는 욕구가 솟구칠 때 보통 하락하기 때문에 느낌이 좀 쎄하다는 말을 했는데요. 말이 씨가 되어버렸습니다. 어제 그 쎄함은 현실이 되어버렸고, 어제 FOMC 쇼크 사태가 벌어지면서 제 자산은 마이너스 4천만원 증발해버렸습니다. 제 미국 직투 첫 번째 계좌를 살펴보면 어제는 140% 수익률에 2억 5,900만원 수익이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123% 수익률에 2억 2,800만원으로 떨어졌죠. 그러면 이제 나스닥 마이너스 3.5%, S&P 500 마이너스 3%, 폭락장이 시작되려나 보다 하면서 쫄아야 할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점점 돈그릇이 커져나가는 것을 느낍니다. 예전엔 하루 마이너스 몇백만 원도 잠이 안 오고 심장이 쿵쾅쿵쾅 하면서 멘탈이 흔들렸는데, 어느새 투자 자산과 방법에 대한 강한 확신이 생기면서 이젠 오히려 별 감흥이 없습니다. 오히려 기회가 찾아오고 있구나 라고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 기회를 잡기 위해 계속 현금 비중을 강조했고 오질 구간이라고 강조드렸던 겁니다. 자, 어제 제 영상 보신 분들은 모두 하락에 대한 대비가 가능했을 겁니다. 분명히 더 오를 것 같은 상황이지만 모든 투자자가 낙관적이라는 점과 계좌 자랑이 많아졌다는 점, 그리고 저 역시 수익 자랑을 하고 싶었다는 점, 이런 인간 지표 데이터들을 봤을 때 느낌이 좀 쎄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어제 영상에서 저는 지금은 오질 구간이며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원칙대로 말씀드렸고, 저와 극소수 웅줌러들은 그렇게 하락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뭔지 모를 그 쎄함은 현실이 되었고, 어제 미국 주식은 정말 오랜만에 큰 하락을 맛봤습니다. AI 강세장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미국 주식에 들어오신 분들은 지금 진짜 많이 쫄리실 겁니다. 단기적 상승 추세 하단 지지선을 매우 큰 장대 음봉으로 돌파해 줬고, 트럼프 당선 후 급등해서 만들어진 갭을 메꾸러 갈 것 같은 차트가 형성되었는데요. 왜 이렇게 하락했는지 핵심 내용만 압축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하락 이후 역시나 매파적으로 바뀐 점도표입니다. 이게 지난 9월 점도표에서는 내년 금리 인하에 대해 4회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이거였는데, 이번 12월 점도표에서는 4회 금리 인하가 2회 금리 인하로 변경된 것이죠. 그리고 맨 오른쪽 장기적인 금리 전망 역시 9월보다 더 높아졌다는 것은 금리 인하 속도도 둔화되었는데 생각보다 금리를 덜 내릴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투자자들이 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자, 그러나 내년 금리 인하도 3개월 만에 4회에서 2회로 바꿔버리는데, 장기적인 금리 전망이 살짝 올라갔다고 쫄거나 걱정할 필요도 없고 저건 그냥 볼 필요도 없다는 생각입니다. 왜? 당장 내년 금리도 3개월 만에 4회 금리 인하 전망에서 2회 금리 인하 전망으로 바꿔버리는데 장기적인 금리를 대체 어떻게 예상한다는 겁니까? 피터 린치는 금리 예측에 대해 이렇게 말했죠. 아니, 연준 의장도 못하는 금리 예측을 대체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말이죠. 그러니 저 부분은 그냥 연준의 스탠스가 좀 매파적으로 바뀌었구나 라고 해석하면 될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하락 이유입니다. 경제 전망 요약 SEP 자료에서 볼 수 있는데요. GDP 성장률이 예상보다 살짝 높아졌습니다. 이는 경제가 잘 버텨주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좋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률 예상도 내려갔죠. 원래는 4.4%를 예상했는데 4.3%로 바꿨습니다. 이는 미국 경제와 함께 미국 고용도 잘 버텨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즉, 미국 경제는 다행히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좋게 바라보고 있고요.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된 부분이 뭐냐? 네, 바로 연준이 바라보는 인플레이션 전망입니다. 연준은 CPI가 아니라 근원 PCE 물가지수를 목표로 한다고 말씀드렸죠? 이 근원 PCE 물가지수 전망을 기존 2.2%에서 2.5%로 매우 크게 상향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제 전망 요약에서 볼 수 있는 건 경제도 상승하고 고용도 잘 버텨주겠지만 핵심은
인플레이션이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안 잡힐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이제 우리는 다시 인플레이션 지표를 잘 째려봐야 합니다. 그동안 잘 둔화되면서 신경 쓰지 않았었지만 이제 시장은 인플레이션 재반등 우려, 이 부분을 매우 중요하게 바라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파월 기자회견을 살펴보면 연준과 파월은 이 부분을 가장 걱정하고 있고 이 부분 때문에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추려고 하기 때문이죠. 결국 연준 위원들과 파월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 이민자 추방 정책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더 안 잡힐 수 있다 라고 미리 보험을 들어놓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 또 이제 연준의 스탠스가 확실히 바뀌었다, 금리 인하는 매우 신중해질 수 있다 라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여태까지는 금리를 동결하고 금리를 인하할 때 충분히 제약적인 수준이라면서 금리 인하를 해야 한다고 말해왔는데요. 이제는 그 스탠스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상당히 덜 제약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즉 이제 중립금리에 가까워졌고 그러니까 이젠 좀 신중하게 움직이겠다는 것이죠. 자, 어제 FOMC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종합해서 정리해드리자면 결국 금리 인하 속도가 둔화되는 게 첫 번째 하락 이유입니다. 그동안 연착륙과 골디락스 기대감, 그리고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상승하고 금리 전망을 시장 상승이 다 반영해놨는데 금리 인하 속도가 예상보다 느려진다고 하니까 시장 상승으로 선반영한 부분들을 어제 다시 재반영하는 과정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인플레이션 재반등 우려, 이게 두 번째 하락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2.2%로 둔화가 될 것이다 라는 전망에서 2.5%로 물가 전망을 크게 상향시켰다는 점이죠. 제 영상을 계속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작년부터 AI 강세장이 시작될 때 그때부터도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경기 침체만 아니면 된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재반등만 아니면 된다 라고 큰 틀에서 가장 중요한 이 부분들을 말씀드려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FOMC 결과를 보니까 경기 침체 우려는 확실히 내려갔는데 반대로 이제 인플레이션 재반등 우려가 생겨나고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캐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우리는 이제는 인플레이션이 재반등하는지 둔화가 덜 되는지 이런 걸 계속 체크하면서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락한 이유는 그동안 이미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도가 더 크게 발생되었다는 겁니다. 2년 연속 20% 이상 상승한 미국 증시, 이는 100년 미국 주식 데이터를 봐도 몇 번 없습니다. 그런 강한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당연히 큰 하락은 언젠간 찾아올 수 있겠죠? 그래서 어제 2년 만에 다우는 최대 하락을 기록했고 S&P 500은 2년 만에 두 번째 최대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다우는 50년 만에 10일 연속 하락이라는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만 들으면 팔고 떠나야 하는 것 아닌가? 라는 걱정이 드시겠지만 과거 5번의 다우 10일 연속 하락 데이터를 공부해보면 단기적으로는 고통이 올 수도 있지만 6개월 뒤를 보거나 1년 뒤를 보면 결국 지금보다 훨씬 더 상승해 있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해볼 수 있죠. 그러니 지금은 너무 쫄기보다는 냉정하게 현 상황에 대해 공부해야 하고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와 극소수 웅줌러 분들께서는 원칙대로 5줄 구간을 보내며 하락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리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니까 또 웅덩이 매매법 매수 타이밍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회를 웅줌으로 잡으면 됩니다. 자, 나스닥 일봉 차트입니다. 웅덩이 매매법 1차 매수 타이밍 20일 이평선을 터치한 나스닥입니다. 1차 매수 타이밍은 매수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죠. 현금 비중이 너무 많고 너무 매수하고 싶었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매수하시면 되고 현금 비중이 없는 분들께서는 이번 1차 매수는 쉬어도 됩니다. 그리고 S&P 500 일봉 차트입니다. 어제 큰 장대 음봉을 보여주면서 20일, 60일 이평선을 한 번에 뚫고 내려갔습니다. 이럴 땐 웅덩이 매매법 2차 매수 타이밍입니다. 이제 5일 동안 웅주 분할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긴 장대 음봉과 마이너스 3% 이상 하락하는 미국 주식을 보면서 이거 지금 매수하는 게 맞나? 더 떨어질 것 같은데 기다렸다가 매수할까?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꼭 계실 텐데요. 원칙이 없으면 결국 무너진다는 말씀을 드리며 기회라는 것은 항상 어려움의 한가운데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찾아왔습니다. 지금 이 웅덩이에서 기회를 잡는 사람과 또 기회를 놓치는 사람으로 나뉘게 되고 이게 부의 양극화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저와 극소수 웅줌러분들의 올해 나스닥 웅줍 타이밍입니다. 웅덩이 그 어딘가에서 분할 매수를 통해 투자감을 늘려서 자산을 점점 불려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웅덩이 매매법 분할 매수를 해야 하는 이유는
최저점 몰빵 매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며 최저점 몰빵 매수는 못하지만 평단가를 무릎 아래로 낮출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최고의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번에도 기회를 잡는 극소수들은 공포의 매수를 하면서 고통을 견딘 사람들입니다. 야, 연말 랠리 온다며 라고 조롱하는 대다수가 되지 말고 기회를 잡아서 부자로 나아가는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극소수가 되길 바랍니다. 최근 12월 여태까지 급등한 비트코인과 나스닥입니다. 이 정도 연말 랠리에 만족하지 못하고 12월 31일까지 상승하기를 바라면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르면 좋았겠지만 떨어지면 그 대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제가 모든 것을 다 공개해드리고 있고 실시간으로 매수 타이밍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이번에 이 기회를 꼭 잡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기회를 잡고 있는 분들이 현재 1000명 좀 안 되게 있습니다. 극소수가 될 것이냐, 이번에도 우물쭈물 하실 것이냐, 그 모든 것은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전 이번에도 기회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멤버십 텔레그램에서는 실시간으로 웅줍 타이밍 안내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저를 레버리지 하셔서 더 많은 수익을 얻는 것, 이게 부자들이 하는 진정한 레버리지죠. 제 소중한 7억이 직접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돈을 지키면서도 수익은 크게 가져갈 수 있을지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좀 더 멀리 바라보셔야 합니다. 결국 미국 주식은 다시 신고가를 경신하게 될 겁니다. 이 단기적인 웅덩이 하락을 견뎌내야 장기적으로 뛰어난 투자 성적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비관론들, 인플레이션 재반등 우려, 금리 인하 속도 둔화, 이런 비관론들을 무시해야 투자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웅덩이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더 떨어질까봐 쫄아서 웅줍 분할 매수를 하지 않으면 결국 장기적으로 가장 큰 대가, 기회를 놓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식 투자로 성공하기 위해선 지금처럼 하락하는 이 시기를 그냥 당연히 매번 찾아오는 겨울처럼 생각해야 합니다. 즉 저가 매수 기회, 웅줍 기회로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제까지 오즐 구간에 돌입했다가 오늘부터는 웅줍 구간에 돌입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 평범한 개인 투자자가 자산을 불려나가는 핵심입니다. 다만 지금부터 너무 큰 매수를 권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 주봉 차트를 살펴보면 2022년 10월 하락장 최저점부터 시작된 중기적인 상승 추세를 뚫고 내려갔기 때문이며 주봉 맥드 데드크로스도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AI 강세장의 대장주 엔비디아가 이런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도 따라 흘러갈 수도 있다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락장에서 사용할 적절한 현금 비중은 꼭 유지해두고 나머지로 매수해야 한다는 관점을 공유드립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2030년까지 정말 멀리 바라보고 장기 투자를 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바뀌실 겁니다. 모든 웅덩이는 기회로 보일 것이고 점점 저처럼 자산이 불어나는 계좌도 보게 되실 겁니다. 이번 기회 꼭 놓치지 않고 함께 잡기를 바랍니다. 한 번뿐인 인생 정말 좋은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